오답 중심으로 제시문은 영상이 이미 오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같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엮여있는 외부 지문 중심으로 보자. 일단 5번을 먼저 보면은 별에는 밤이라고 하는 제시문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가 같이 공부한 거죠.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야.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의 사랑이자 분신을 표시하는 그런 작품이었어.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미 내가 싫어서 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별을 전제로 하는, 이별을 가정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보아서 이거는 사실 반어법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헤어지면 슬픈 건 기본이니까. 근데 안 슬픈 척, 나 괜찮은 척 하겠다 이러는 거지. 또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가 민요적 율격인 삼음보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삼음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님이 나를 버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저 멀리 영변의 약산까지 가서 진달래꽃 따다가 님 계신 곳에 다 뿌려줄게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갈 거면 내 사랑 이렇게 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라 라고 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5번의 답은 4번이야.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화자가, 이 선지를 보면은 화자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가에서는 거의 뭐 참고 견딤 이런 거죠. 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아 성찰을 바탕으로 이제 적극적 또는 의지적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은 우회적 비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확신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웠죠. 확신도 좀 애매했고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나는 그럴 수 있어. 별에는 밤은 괜찮을 수 있어도 가는 좀 곤란하다. 인간과 자연의 대비라고 하는 게 인간하고 자연하고 반대라는 뜻이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 인간과 자연의 대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것도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대비가 되는 경우는 긍정자연과 부정인간이야. 긍정자연, 부정인간, 또는 무한한 자연과 그리고 유한한 인간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인간과 자연이 대비가 되는 거지, 그 외의 상황에서는 대부분 자연물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화자의 사랑을 표현하거나 그러는 거지. 맷버들 가리꺾어에서도 보면은 맷버들이라고 하는 자연물은 결국 화자의 분신이자 화자의 사랑이잖아. 진달래꽃하고 되게 비슷한 거야, 글씨는. 그래서 이렇게 추가 설명했습니다. 필기할 시간 마음으로 선생님 20 세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제시문으로 넘어가서 여기 연결되는 부분을 볼 건데,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볼 건데, 일단 선생님이 요 제시문 진짜 꼭 내고 싶었던 제시문 중에 하나였어. 왜냐면은 이 탐진초녀하고 고시8이 너무 비슷해.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고시8이랑 고시7 또는 뭐 탐진초녀 이런 작품들이랑은 워낙 자주 나와. 같이 묶여서 나오기 딱 좋기 때문에 요거를 봐야 돼. 잠깐 우리 제시문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황새랑 뱀이라고 하는 이런 대상이 여기서 보면은 이 새한테, 제비한테 괴롭히는, 제비를 괴롭혀서 집을 빼앗는, 그래서 제비는 일반 백성을, 황새랑 뱀은 탐과 놀이를 상징한다라고 배웠어. 근데 탐진초녀도 보면은 새로 짜낸 무명이 너무 고와서 좋았는데 이방줄 돈이라고 황도가 뺏어간다 라고 하면서 세금 독촉이 너무 무섭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이렇게 말하는 화자는 삥뜯기는 일반 백성인 거고, 이방이나 이런 황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뱀이나 황새와 같이 그런 약자들을 괴롭히는 대상으로 묘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매칭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보기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목격한 관리들의 수탈과 부패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을 되게 많이 썼어. 관리들은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전혀 관심 없고, 여기가 중요하죠. 세금을 독촉하고 물자를 수탈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과정에서 유랑하는 처지가 되기도 했어. 이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능특강에 실렸던 감민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실렸어. 어떤 사람이 이제 길 가는 사람, 어떤 가족이 막 황급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이랬더니 우리 지금 세금이 너무 세가지고 세금이 적다고 소문난 어디 마을로 가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화자가 야, 그 세금 뭐 어떻게 저렇게 내면은 그래도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응? 새로운 마을에 도망가지 말고 그냥 너네 마을에서 잘 살면 되잖아 라고 했을 때 그때 세금의 수탈의 가혹함에 대해서 엄청 길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작품이거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은 내가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도망치지만 1년 뒤에는 너도 도망갈걸? 이라고 하면서 시가 마무리가 되는 작품이 있어요. 역시 가혹한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가사 작품이야. 수능특강에 실렸던 거라서 같이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 답은 일단 2번인데 여러분 세곡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세금 독촉이 급한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했더니 3월에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이거 사실상 도치법인 거죠. 그 이 도치법 뒤집어서 원래 문장을 하면은 세곡선이 3월 중순에 떠난다고, 급하게 세금 독촉 중,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 세곡선 이름을 봐도 알겠지만 세는 세금이고 곡은 곡식이야.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한국사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세금을 이제 쌀, 무명, 돈 이런 거로 내도록 했잖아요. 그때 이제 쌀로 낸 돈 이런 것들을 서울로 싣고 가려고 하는 배가 세곡선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세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유랑하는 처지하고 매칭되지 않았고, 하나만 더 생각해봐 얘들아. 사람이 도망치는데 배 타고 도망치겠니? 걸어서 도망치지. 그것도 일반 백성들인데 배 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지금도 우리 배 탈 때 막 배 타는 거 막 민증도 써내고 이러잖아. 그런데 옛날엔 더 빡셌어. 웬만한 사람들은 배 타는 거는 이렇게 강 건너서, 제대로 강을 건너서 이렇게 뭐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 할 때나 타지 평소에는 탈 일이 없죠. 자, 그리고 17번으로 갈게요. 나와 보기 1의 공통점을 그 보기 2에서 묶으래. 그럼 일단 나를 봅시다. 나 작품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고,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라고 하는 작품이었고, 여기서는 오지 않는 님을 원망하는 시였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죠. 오지 않는 님을 원망하는데, 개를 대신 원망하는 척 하면서 같이 이제 알고 봤더니 사실은 우리 님이 나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이거 갈래도 중요해요. 사설시조죠. 사설시조는 일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소재, 주제 등이 되게 일상적인 것들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도 이제 멍멍이하고 사랑하는 님에 대한 그런 표현도 되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었기 때문에
사설시조 잘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 작자미상의 시도 이제 보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하면 일단 소리 내서 읽어봐. 내게는 원수가 없어 개와 닭이 큰 원수로다. 벽사창 깊은 밤 품에 들어 자는 임 자는 모 느르혀 회회쳐 울어 니러가게 하고 정막 중문에 왔는 님은 무르락 나르락 캉캉 지저 도로 가게 하니 아마도 6월 유두 백종전에 사라져 없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들리는 걸로 해석을 해보면 나는 원수는 없는데 개하고 닭은 진짜 큰 원수다 라고 하죠. 깊은 밤에 자는 님의 목을 콱콱 눌렀고 막 왕왕 울었나봐. 그래서 가게 하고 중문 넘어서 오려는 님은 막 물고 캉캉 하면서 도로 가게 한 거죠. 6월 그래서 유두 백중절 6월 6일에 백중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에 쟤네 다 없애버려야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작품인 거죠. 갈래로 보아도 지금 보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거와 같이 사설시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방금 전에 말했었던 것처럼 일상적인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을 거고 또 여기서 보면은 회회 운다거나 캉캉 이런 것들 앞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음성상징어하면 청각적 심상 손잡고 함께 나와야 되는 거죠. 음성상징어로 인해서 생동 현장 이런 것도 같이 세트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17번에 보면은 디귿 일상어를 통해 소박하고 진솔하게 표현 그리고 반대로 행동하는 대상에 대한 원망 그래서 5번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 풍자와 비판은 여기서 어울리지 않아. 비판 가려면 풍자도 아니야. 비판 가려면 여기 가야 돼. 그리고 서정적 분위기도 안 어울리죠? 여기서는 오히려 어울리는 단어를 골라보면 해학적 이런 게 더 어울려. 재밌잖아. 이렇게 표현하다니 꽤 괜찮네? 재밌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정적 이런 거 좀 안 어울렸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님이 오마 학원을 이라고 하는 사설시조야. 이 사설시조도 보면은 여기 가운데 부분이 겁나 길어졌어. 그래서 소리 내서 읽어보면 님이 오마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서 먹고서 중문 나가 대문 나가 문지방 위에 치다가 앉아서 손을 이마에 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서 이거 원문은 뭐 손을 가액하고 이렇게 나오거든. 손을 이마에 올려서 님이 오는가 안 오는가 하고 건너산을 바라보니 거무튀튀한 게 서 있어서 저거 님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벗어서 품에 품고 그리고 신발은 손에 또 쥐고 엎치락 뒤치락 허둥지둥 하면서 막 갔는데 니 오셨어요 하고 살짝 클끗 보려고 했더니 작년에 껍질 벗긴 주출이 3대였구만. 그래서 아휴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망신당할 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보면은 우리가 봤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사설시조의 그런 님과의 그리운 님에 대해서 적었던 부분인 거고 여기서도 되게 해학적이면서 음성상징어 그래서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 허둥거리면서 천방지방 지방천방 이런 부분들이 음성상징어가 있었죠. 그래서 재미있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고 있다. 요거 맞는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황을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둘 다 오버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음성상징어 썼고요. 근데 반어적은 아니었지. 이거는 뭐냐면은 둘 다 지금 보면은 나는 오지 않는 님에 대해서 걔를 탓하고 있고 그리고 보기에서는 주출이 3대를 아이고 뭐야 이거 님인 줄 알았잖아 에이 이 자식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그래서 답이 4번이었어요. 반어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더 고전에서는 역살법은 거의 없어. 그리고 반어법도 사설시조쯤은 돼야 나와. 그 말은 일반 평시조, 어시조, 연시조 이런 것처럼 양반이나 기생들이 쓰는 거 있잖아. 기생들이 쓰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양반들이 쓰는 거에는 이런 반어법 거의 안 써. 되게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야. 반어법도 안 쓰고요. 그냥 자기 마음 그대로 그 규칙성에 맞춰서 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0번. 이거는 이제 잡노래라고 하는 거고, 선생님이 그 교재에도 실어놓은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마자마 짙은 자마 이내 눈에 쌓인 자마 하면서 여기서는 사사조가 반복이 되고 있어. 노래잖아.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이기 때문에 더 운율감이 더 느껴져요. 그리고 더 백성들의 그런 삶에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라는 생각을 하면 돼. 여기서 보면은 자마자마 짙은 자마 이내 눈에 쌓인 자마, 염치불구 이내 자마, 검치두턱 이내 자마. 어제 간밤에 오던 잠이 오늘 아침에 또 왔구나. 자마자마 무슨 잠 꼭 가라 멀리 가라 라고 하면서 잠이 오는데 잠을 쫓아내고 싶은 그런 감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잠을 내쫓고 싶은가 라고 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데, 아니 세상에 사람 이렇게 많은데 너는 왜 하필 원하지 않는 나에게 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삼경 깊은 밤에 잠을 못 들어서 되게 막 한스러워 하는데, 한탄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오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실바라 한번 불어내야 더문더문 지급받는 남대없는 이내자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할 일이 많은데 잠이 오는 거에 대해서 아휴 답답 왜 이렇게 졸린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역에서부터 미음에 대한 여기서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거, 지금 보면은 미음이 제일 가까우니까 미음부터 보면은 남대없는 이내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라고 해서 역동적인 이미지 나오면 일단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 방금 앞에서 보면은 그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그 작품 있잖아. 님이 온다 하여, 그거 방금 봤던 사설시조도 되게 역동적인 작품이야. 월렁중창 건너가는 그 부분이 에너지가 넘치게 묘사가 되었죠. 그래서 보면은 소리 없이 달려드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역동적인 이미지로 잘 드러나 있어서 답은 일단 5번이었어.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이어진 리을 같은 경우는 화자의 행동이라고 하는데, 석반 거두치고 황혼이 되듯 마듯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화자의 행위가 드러나는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디귿, 시어를 반복해서 공통점이라고 하는데, 디귿으로 가면은 자마자마 짙은 자마라고 해서 잠을 부르는 거지, 뭐 화자의 여기서 공통점 이거 아니었고요. 그리고 기역, 니은,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하여 화자의 소망, 여기 화자의 소망은 님이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어울렸고요. 핵심 화제가 지닌 가치를 절대화, 그러면 이거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였는데, 요 개같이 얄미우랴 막 이런 부분이잖아. 그래서 개를 이제 절대화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1번도 오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다음 마지막 24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가에서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일단 보고 있는 작품을 먼저 보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러면은 1번하고 4번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상충곡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봄에 대한 작품이었고요. 봄에 우리 화자가 자연 즐기는 그런 거였고, 그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가에 청자가 드러나 있었나요? 맞습니다. 이봐 이웃들아 라고 부르는 거, 청자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부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돈호법이라고 부르죠. 돈호법. 그래서 여기서는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쓰랴 막 이러잖아. 그래서 가 여기서 맞아. 자, 그리고 가에서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세계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데, 이상세계에 드러나 있나요? 어디였죠? 있었죠. 무릉도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일단 우리가 배웠던 상충곡은 다 맞았기 때문에 다 봐야 돼. 제시문 나를 읽어볼게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가 들렸으랴. 산맥들이 휘달릴 때도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지고
큰 강물이 길을 열었고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까 나는 가난한 노래 씨를 뿌릴 테니 먼 미래에 오는 우리의 리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육사의 그런 자기 희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기선 청자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없었지. 그러니까 일단 1번은 적절하지 않았어. 나가 아니어서. 다도 한번 볼게요.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상세계인데 김현승의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 건데 내게 행복이 온다면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불행이 와도 또 감사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번은 밖에서 오고 한 번은 안에서 오는 게 행복이다. 우리의 행복의 문은 밖에서도 열리지만 안에서도 행복이 열린다. 내가 행복할 때 따스히 사랑하고 불행할 때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우리 화자는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세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화자의 그냥 깨달은 생각 요 정도로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 안 어울려가지고 4번도 지웠어. 자, 그러면 보면은 나하고 다하고 방금 전에 봤잖아.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답이 2번이랑 지금 2번을 보면은 나에서의 이미지 대조 그리고 다에서의 이미지 대조가 있는데 얘가 맞는 거지. 여기서 이미지 대조를 우리가 문학작품 공부가 부족하면은 다에서는 좀 못 찾게 되는데 눈이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이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이게 고전시가 우리가 지금 어차피 고전시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설명을 할게요. 고전에서 매화는 소나무, 대나무하고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지조, 절개, 충성심의 이미지를 가지잖아. 그리고 이 녀석하고 항상 반대로 나오는 게 눈. 왜냐면은 꽃 피는 걸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대나무나 소나무의 그런 색을 바꾸려고 하거나 그래서 얘네들은 좀 뭐 장애물 아니면은 나하고 임금님 사이를 가로막는 간신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걸 고전에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고 현대에 오면은 이 충성심, 간신 이런 거는 다 없어지고 매화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 긍정 분위기 그리고 간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 이미지 이것만 이제 남게 돼요. 근데 특히 또 이육사는 이제 이육사의 생애에 대해서 실어놓은 교과서도 있는데 거기를 읽어보면 이육사는 원래 집안이 좀 양반 집안이어가지고 할아버지 때부터 양반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조선시대에서 쓰던 주요 그런 시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도 이육사 스타일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금 눈이 내리는 거는 이육사라고 하는 존재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현실이지만 매화향기가 홀로 가득하니 라고 하는 거는 이육사의 그런 어떤 의지, 그 조국 광복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 이미지의 대조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행복이 오면 불행이 와도 이런 걸로 지금 반대 상황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답지도 보면은 나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고요. 그리고 다에서도 지금 보면은 시간의 배경이 없었습니다. 각각 어울리지 않는 답지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가 중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2분 동안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채팅창을 열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이 있다, 질문이 없으면 질문이 없다를 36분까지 한번 적어보도록 해볼게요. 질문이 있어도 적어야 되고 질문이 있어요 몇 번 이렇게 적어야 되고 질문이 없어도 질문이 없어요라고 적어야 돼요. 모두. 그래야지 이거 마무리 할 겁니다.
자, 질문이 없다면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할 거고 선생님이 추가로